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제롱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바로 이 요코하마 건담 무등급 144분의 1 RX78F00 건담인 건담독 건담 팩토리 요코하마, 거기에 이제 움직이는 건담 현재 1대1 건담이 다시 세워졌는데 거기서 현장에서 판매되는 한정판입니다. 다만 이제 2020년 9월 달에 2,500엔에 프리미엄 반다이에서 예약 판매, 선행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리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갈 순 없어도 이건 보네요. 일단 재미있는 점이라면은 144분의 1이라는 거, HG가 아니라는 거, 무등급이라는 거. 왜 등급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건담 팩토리 요코하마 자체가 등급인가? 아무튼 등급이 없다는 거에 놀랐어요. 근데 조립하는 과정 자체는 HG랑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HG랑 해서 조립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디자인 자체가 역시 또 한 번 리파인이 됐잖아요. 그동안의 퍼스트 건담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어서 그런가 또 보는 재미, 비교하는 재미도 있었고요. 다만 이제 패널 라인이 전신에 걸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 이제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어요. 그치만 저는 다양한 퍼스트 건담을 같이 본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이 뒤에 있는 건담 독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뭐 두말할 거 있겠습니까? 바로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코하마 건담 144분의 1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또 144분의 1 퍼스트 건담이 또 하나 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얘대로 특색이 있어서 또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기존의 퍼스트와는 또 다른 느낌. 굉장히 좀 일단은 패널 라인이 뭔가 많다. 애초에 지금 요코하마 건담 서 있는 것 자체가 뭔가 굉장히 갈라져 있는 게 많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먹선 넣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퍼스트 리바이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또 표준적이고 제가 비교 자주 하잖아요. 근데 완전 같은 퍼스트인데 전혀 달라 보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 보이지? 자, 144분의 1 퍼스트 건담들 전부 꺼내봤습니다. HGUC 30주년 기념 버전에다가 리바이브에다가 G40에다가 오리진에다가 뭐 40주년 버전에다가 엔트리 그레이드, 엔트리 그레이드에 이제 요코하마 건담의 RG. 많다. 아니 근데 정말 재밌었던 게요. 다 같은 퍼스트 건담인데 묘하게 달라 보인다는 점 있잖아요. 특히나 리바이브에서 이제 G40 건너갈 때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디오리진 버전도 그렇지만 40주년 기념 버전도 그렇고 엔트리 그레이드는 좀 베이직했고 오히려 요코하마 건담 쪽에서 뭔가 상체가 아예 달라 보인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RG가 어떻게 보면 또 30주년 당시에 나왔던 건데 또 달라 보이는 느낌도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30주년 버전의 퍼스트 건담이랑 같이 뒀을 때 좀 뭐랄까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될까요? 그도 그럴 게 둘 다 1대1 건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프라모델인데다가 10년 전과 현재를 이어가는 그 퍼스트 건담?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둘이 같이 뒀을 때 느낌이 정말 둘이 뭔가 같으면서도 달라 보인다는 느낌이 굉장히 세네요. 이때 30주년 당시에도 퍼스트 건담의 패널 라인 엄청 많네? 와, MG 1년 전쟁 버전 페담이랑 많이 닮은 거 아닌가요?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패널 라인이 많았는데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는 그 패널 라인이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외형, 방금 말했듯이 패널 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부터 정말 많은데 기존의 다른 퍼스트 건담들과 비교하더라도 압도적으로 패널 라인이 많습니다. 뒤통수부터 해서요, 옆에 보면은 발칸 주변이라든가 다 패널 라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목 주변, 원래 이런 노란색 부분에는 패널 라인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나마 많은 게 이 30주년이었죠? 30주년 때 좀 이제 좀 디테일 조금 더 들어가고 막 이런 정도였는데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몸통 쪽도 패널 라인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없었던 디테일까지 더 생겼어요. 이렇게 어깨 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건 없었거든요. 그리고 덕트 옆 라인 따라서도 굉장히 패널 라인이 많은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콕피트 옆이라든가 콕피트 해치 부분에도 패널 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파인이 굉장히 많이 됐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죠, 지금. 그리고 옆구리 쪽 빨간 색깔 부품도 이렇게까지 패널 라인이 많은 거는 처음이에요. 뒤쪽도 마찬가지. 굉장히 뭐가 많이 들어가 있죠. 백팩 디자인 자체는 좀 심플한 편이었습니다. 오히려 과거 10년 전 1대1 건담을 닮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심플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좀 넓었다고 느껴지는 등을 오밀조밀하게 모았다? 그런 느낌? 널찍한 걸 좀 이제 축소시켰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버니어 내부 잘 보면 버니어 내부까지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신경을 은근히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기존의 30주년 버전도 디테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내부 가장 안쪽까지 이렇게 신경 쓴 거는 처음이거든요. 이 정도 신경 쓴 게 그나마 RG 정도? RG보다도 내부는 나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팔 부분 여기부터 이제 패널 라인 본격적으로 많아지는 게 보입니다. 흰색이다 보니까. 그리고 빨간색이랑 초록색을 이제 스티커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테트론실로 연방이라든가 형식 번호 RX78F00 써 있는 것도 테트론실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패널 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마찬가지로 많습니다. 네, 근데 여기부터는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자, 박스 아트에 있는 어깨를 보면 실제로 세워진 퍼스트 건담은 여기에 회색도 쓰고 검은색도 쓰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144분의 1에서 그걸 재현하긴 힘들었나 봐요. 역시나 그냥 흰색 파츠로 그냥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초록색 빨간색은 앞뒤 스티커로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 정도? 네, 그 정도인 것 같네요. 어깨 옆으로는 이제 관절이겠죠. 관절, 실제로는 이제 관절로 쓰일 부분이고, 그리고 팔뚝 디테일 역시 굉장히 뭔가 패널 라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 보여주고 있고, 팔 아래쪽 마찬가지 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뒤쪽이 심플한 게 좀 오히려 좀 허전해 보이는 그런 느낌? 팔뚝 안쪽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뭔가 굉장히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먹선 넣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치만 이런 것들 역시 원래는 회색이나 검은색을 사용을 하는 그런 컬러 분할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실제로 세워진 퍼스트 건담은. 근데 통으로 그냥 다 흰색으로 통일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손 디자인 자체는 그냥 RG에서 따왔다라는 느낌이 좀 세요. 손등 디자인 같은 거 보면 RG랑 많이 닮았거든요. RG 손등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냥 RG 손을 좀 축소시켰다?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특히나 이런 손가락 디테일 봤을 때는 더더욱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커트 쪽 역시 패널 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이드 스커트 마찬가지. 그리고 뒤쪽도 역시나 굉장히 많은 패널 라인을 자랑을 하죠. 여러모로 좀 이제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관부에 있는 부위는 역시 스티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리 쪽 내려오면 역시 패널 라인 굉장히 많습니다. 나머지 흰색 부분 스커트라든가 허벅지 다리 쪽도 아까 어깨 보여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회색이라든가 막 분할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144분의 1에선 역시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이런 점 같은 디테일들 실제로는 뭐 이제 이 외부 장갑을 달아놓은 그런 디테일들이겠지만 요거는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10년 전에 또 막 엄청 많았어요, 이런 거. 여기 이때도 먹선 넣었는데 굉장히 고생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심지어 이번 1대1 퍼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막 관절들 움직이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설계한 것 때문인지 막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뭐 이런 디테일부터 해서 허벅지도 매끈한 게 아니라 각이 한번 더 져 있다던가 막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옆에는 내부 프레임이 살짝 드러나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무릎 쪽에도 어깨랑 같이 초록색 빨간색으로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다리 아래쪽으로는 역시 관절 부분에 디테일이라든가 그리고 종아리 쪽에
패널 라인이라든가 뭐 그 외의 디테일들, 정면부라든가 그리고 지금까지는 없었던 약간 파여 있는 부분의 발목 조인트라든가 그리고 발 부분, 앵클 가드 부분도 마찬가지 관절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다 이런 디테일입니다. 그리고 발바닥도 디테일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발 자체에도 뭔가 패널 라인이 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네요. 그리고 다리 뒤쪽으로도 약간 프레임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사실상 그냥 파츠 분할만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내부에 프레임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접히는 부분에 안쪽도 패널 라인 자체는 신경을 좀 썼더라고요. 그리고 잘 보면 빔사벨은 오히려 좀 심플해졌어요. 오히려 이게 예전에 어땠냐면은 10년 전 1대1 건담 때는 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먹선도 굉장히 힘들게 넣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엔 오히려 빔사벨 디테일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졌더라고요. 디자인은 심플해졌는데 부품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부품이 추가가 됐어요. 자, 그럼 이번 요코하마 건담 가동은 어떨지. 일단 목 움직이는 건 자유자재입니다. 퍼스트 건담 특징 중 하나죠. 뭐 주변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간섭받는 게 없으니까 크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어깨 부분은 기본 볼관절 사용을 하면서 폴리캡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팔을 옆으로 쭉 뻗어보면은 꽤 많이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죠. 바깥쪽에 있는 요 관절 디테일 때문에 내부가 걸리는 듯한 느낌은 살짝 받아요. 그렇지만 올라가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퍼스트 건담은 항상 이 위에 있는 부분이 팔뚝 회전을 했는데 얘는 윗부분이 가동하지 않아요. 아랫부분 지금 이 검은 색깔의 프레임 부분이 회전을 하는 방식으로 디자인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중 관절을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크게 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퍼스트 건담이랑은 조금 다르게 좀 각이 져 있는 느낌이긴 하죠. 이 최근에 나오는 퍼스트 건담은 대부분 이렇게 완전히 어깨까지 닿을 정도로 팔꿈치가 움직이는데 디자인 자체가 좀 변경되면서 이제 외장이 간섭이 좀 생기기도 했고 관절이 좀 한계가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땐 이게 맞기도 해요, 오히려. 그리고 허리 부분은 이제 회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볼관절을 탑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흉부도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안쪽에 볼관절이 또 들어가 있다는 점이 또 특징 중 하나죠. 다만 이제 숙이는 거는 꽤 많이 숙여주는데 들 때는 한정적이라는 거. 이 흉부는 뒤로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고관절 스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맘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데 뒤쪽 스커트는 고정입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드는 거는 좀 편하게 들어지지만 그리고 옆으로 드는 건 괜찮지만 뒤쪽으로는 한계가 있다. 명확하다. 그리고 잘 보면 고관절에도 이렇게 패널 라인 같이 디테일을 다 넣어놨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커버거든요. 평소라면 이때 리바이브처럼 그냥 아무런 디테일 없는 그냥 파츠여야 되지만 여기도 다 뭔가 넣어놨다. 그리고 무릎 역시 이중 관절로 크게 굽혀지는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뒤에 보면은 다리가 접혀지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딱 맞도록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목은 기본적으로 볼관절, 좌우 가동 자체는 좀 한계가 많이 보입니다. 간섭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지만 이제 뒤로 이렇게 좀 뻗을 때라든가 굽힐 때 특히 많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메인이죠. 구성입니다. 가장 크게 보이는 게 건담 독. 이게 메인이라고 볼 수 있죠. 다른 등급엔 없는. 그리고 사이즈도 꽤 큰 편이에요.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옆에서 보면은 깁니다. 길어요. 많이 길어요. 사이즈만 봐도 대충 22.5? 22.5cm, 가로가 22.5, 세로는 한 18에서 0.5 사이? 18.23cm 나오네요. 건담 독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무장들 먼저 다 장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쉴드 먼저 보도록 합시다. 역시 본체 못지않게 패널 라인이 많습니다. 원래 겉부분에는 되게 심플했던 그런 쉴드인데 뭔가 엄청나게 갈라져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퍼스트들에 비해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내부 역시 뭔가 많습니다. 기존의 퍼스트보다 훨씬 많은 패널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보면은 조인트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슬라이드 방식이 아니라 일단 손잡이가 있긴 한데 요거를 빼서 위아래로 이제 위치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기믹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빔 라이플 역시 뭔가 패널 라인이 많습니다. 기존에 알던 그 심플한 빔 라이플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플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패널 라인이 많고 그리고 두꺼워졌어요. 무엇보다 좀 두꺼워졌다라는 게 조금 독특하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뭔가 뭉툭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편손, 딱 편손 보면은 RG 느낌 난다라는 손가락이 느껴지거든요. 특히 엄지손가락 디테일 같은 거, 손가락 디테일. 내부라든가 이런 데도 디테일이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꽤나 좋은 디테일 가지고 있던데. 그리고 라이플 손까지 들어있습니다. 자, 그냥 빔 라이플은 당연히 라이플 손에 그냥 장착을 해주고요. 굉장히 밀착이 잘 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쉴드를 장착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등에도 장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인트 위치를 위쪽으로 바꿔서 등에 수납하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팔뚝에는 조인트가 없잖아요. 이 팔뚝 커버를 하나 벗기면 됩니다. 양쪽에 커버가 다 있어요. 이쪽도 커버가 있고 왼팔 오른팔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인트에다가 맞춰서 그냥 실드 달아주면 되고요. 라이플은 그냥 손 교체해서 들려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무장을 완료해봤습니다. 빔 라이플 같은 경우라든가 쉴드는 실제 1대1 건담이 들고 있진 않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애착이 가네요. 이런 형태도 마음에 들어서 실제로도 라이플이랑 실드 들려주면은 무게 밸런스가 안 맞겠죠, 잘? 자, 가볍게 라이플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1대1 건담이 이런 포즈는 안 되니까 그거 보는 재미는 좀 있는 것 같네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포즈입니다. 쉴드로 막고 그 사이로 보이는 눈빛, 이런 느낌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쉴드로 막아도 괜찮네요. 자체가 패널 라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쉴드 보는 재미도 있어서 그거는 좋네요. 자, 다음은 가벼운 빔사벨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즈 자체는 상당히 잘 잡히는 편이더라고요. 관절이 아무래도 디자인이 변경됐다 보니까 살짝 걱정됐던 부분이기도 한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무릎 꿇는 포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애초에 1대1 요코하마 건담 자체가 무릎 꿇는 포즈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거 맞춰서 잘 된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건담 독 살펴보겠습니다. 건담 독 같은 경우는 실제 그 건담 독을 베이스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안쪽에 사람이 걸어다니는 뭐 이제 계단이라든가 그런 디테일도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요 회색깔 부분, 그리고 건담 독이라는 글자 부분 다 스티커입니다. 이 사이사이에 스티커를 다 붙이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언박싱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수히 많은 스티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이 위쪽도 마찬가지 굉장히 많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 붙이면 딱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그 특유의 행거 느낌을 많이 내는 그런 철골 구조물 같이 되어 있고요. 위쪽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 철골들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이제 뒤쪽은 좀 심플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옆이랑 위, 앞 이런 정도. 그리고 바닥 부분은 뭐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통로 디테일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을 할 수도 있고요. 좀 분해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위쪽 부분은 분해를 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건담이 세워지는 이 지지대 부분, 여기도 디테일이 꽤 좋아요. 자세히 보면은 뭔가 기계적인 느낌이라든가 뭐 철판을 붙여놓은 느낌이라든가 그런 디테일도 있고, 아래쪽에 역시 디테일이 은근은근 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나머지 아래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분리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바퀴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보면은 여기가 레일로 되어 있어서 프라모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건담이 안에 있다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를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형태다 보니까 실제 프라모델도 은근 신경 써놓은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지대도 지지대지만 이 뒤쪽에 보면은 숨겨진 공간에 이렇게 계단 디테일도 있어요.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계단 디테일. 그리고 방금 본 요 위에 있는 행거 부분도 위쪽을 분해해서 보면은 이렇게 난간이랑 같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계단이라든가 이런 게 다 디테일이 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립할 땐 이렇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뒤에서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담의 지지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 맨 아래까지 이렇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지지대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데 높낮이 변경에 따라서 포즈를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장 낮은 데는 뭐 무릎 꿇는 포즈라든가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건담을 이제 거치할 때는 이 앞에 있는 조인트로, 작은 조인트로 하게 되는데 이 퍼스트 건담의 골반 뒤쪽에 커버 벗겨줍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 있는 조인트를 뒤쪽이랑 맞춰서 끼우면 딱 맞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담 도개에 건담을 올려봤습니다. 1대1 건담의 느낌을 조금 더 낼 수 있도록 이런 독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네요. 들어가 있는 모습 보면은 꽤나 보기 좋다라는 거를 알 수 있더라고요. 느낌도 잘 재현한 것 같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앞에 있는 발판이 열리고 건담이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앞으로 나오는 거를 재현할 수 있죠. 이게 앞뒤로 들어가다 나오는 거는 굉장히 그냥 자유자재여서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 가동을 체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낸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위에서 나를 내려보고 있는 것 같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재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진짜 분위기로만 따졌을 때는 사진으로 보던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잘 만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 높낮이를 조절을 해서 자, 이렇게 무릎을 꿇는 포즈까지 재현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재현할 수가 있고요. 행거 자체에 이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편한 대로 전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프라모델이다 보니까 가능한 이런 무장 빌려주는 것도 어느 정도 또 재현이 되다 보니까 분위기만큼은 좀 살려서 전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 이제 1대1 건담, 실제 움직이는 건담이 실제로 이렇게 라이플을 들어서 쏴주면 정말 멋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실제로는 힘들 테니까 프라모델로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겠죠. 그리고 매뉴얼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이 무장 수납입니다. 요 행거의 뒤를 잘 보면 3mm 조인트라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무장 수납이 됩니다. 그냥 조인트 맞춰가지고 쉴드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이 밑에 있는 사각형 조인트에 라이플의 트리거 부분을 끼워주면은 라이플도 수납이 돼요. 다 가능합니다. 근데 매뉴얼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는 그 루즈 파츠 있죠. 뭐 이런 남는 손이나 이런 거 그냥 이 독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관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수납 겸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넣어둘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전시가 된다라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었던 거는 이게 결국은 골반 뒤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끼우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퍼스트 건담은 안 되는데 리바이브 퍼스트가 조인트가 똑같더라고요. 끼우면 자, 리바이브 퍼스트도 이렇게 행거에 세울 수 있습니다. 다른 애들도 비슷한 조인트를 가지고 있는 애들 뭐 30주년 버전 같은 경우는 조인트가 달라요. 정중앙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디오리진이나 아니면은 이제 40주년 기념 버전 같은 경우는 조인트가 아예 다르고 해서 리바이브랑 딱 이제 이제 F00까지만 올릴 수가 있다. 이런 호환성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움직이는 건담을 축소한 프라모델 건담 팩토리 요코하마 한정판 144분의 1 건담 NG 독 리뷰를 해봤습니다. 구성 자체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게 2,500엔 정도면은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지 뭐 약간 아쉬울 수 있는 건 바주카가 안 들어갔다는 거 정도? 근데 뭐 바주카 없어도 이게 기본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건담 독이다 보니까 뭐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이 수많은 C를 붙일 때, 이 스티커 붙일 때 약간 스트레스였어요. 그리고 먹선 넣느라고 굉장히 고생한 거 생각하면은 아유 힘들어.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브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가장 좋았던 점이라면 건담 독의 활용, 그리고 거기에 높낮이 조절해서 포즈를 잡아줄 수 있다는 것. 실제 이 1대1 건담이 취하는 그 포즈들을 직접 취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흥미롭게 조립하기도 했고 재미있게 만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따로 점수는 이야기는 안 할 건데 장단점 정도는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점! 방금 말했던 건담 독이 정말 이게 효과가 큽니다. 많이 커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지는 현재 갈 수는 없지만 뭐 이거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리파인된 새로운 퍼스트 건담의 디자인이 나왔다라는 거 정도.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패널 라인이 너무 많아서 약간 거부감이 들 수 있다. 호불호가 좀 디자인 자체만 놓고 보면 호불호가 좀 명확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뭐 리바이브라든가 아니면 구판 HGUC라든가 그런 좀 심플한 형태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좀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아쉬운 점보다는 요즘에 퍼스트 건담 프라모델 러쉬가 너무 많아요. 그동안 나온 게 G40, 오리진, 갑자기 40주년 버전, 엔트리 그레이드, 뭐 해가지고 또 이제 건담 팩토리 요코하마가 오픈을 정식으로 하면 여기서 이제 이 같은 디자인의 로보톤, G프레임, 초합금 뭐 이런 거 다 팔 텐데 퍼스트 건담이 한순간에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좀 이제 벅찬데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크게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프라모델 자체는 참 재밌게 조립했고 가동도 괜찮았고 디테일도 좋았고 다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전시해놔야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제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쁘시!